공공공간의 평등성 봅시다. 자, 얘는 뭐 그냥 뭐 예술 지문인지 건축 지문인지 알게 모르게 그냥 두 개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지문입니다. 간단합니다. 한 페이지밖에 없죠? 뭐 넘어봤자 코딱지만큼 넘으니까 봅시다. 공공공간의 평등성입니다. 1980년대를 나오죠. 이거를 왜 체크했냐? 이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야, 통시적 관점 가능하죠. 중반이면은 뭐 한 1904, 5, 6? 그 정도일 거고 이후는 이제 1990년대까지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때 한국 사회에서도 후기 산업사회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건축적 논의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대형 문화 시절, 백화점이죠. 뭐 이런 거 오지게 나오고 실내 공공공간의 성격, 후기 산업사회 보편적 현상인 중앙 통제장치에서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뭔 소리냐면요, 그냥 이제 중앙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막 민간 산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죠. 이는 건축적으로는 상대주의 공간 동선물이라는 주제와 사회적 가치로는 문화 공공공간의 평등성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린 요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일직선 복도와 일렬로 가지런 한방, 최단 이동거리로 대표되는 기능주의 건축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요게 있으면요 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백화점이 이거랑 완전히 멀죠. 그런 건축에서 사용자의 동선 컨베이어 벨트 설치하듯 건축가의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되고 결정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초기의 미술관은요 진짜로 딱 정해진 곳으로만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써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옛날 미술관들은. 근데 요즘은 이딴 거 없어요. 그냥 막 큰 방에다가 미술관 이렇게 막 미술 작품 걸어놓고 사람들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게 나타났죠. 이러한 절대적 공간에서 사용자는 건축가가 미리 정해준 여정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건물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낼 사용자의 욕망보다 건축 프로그램이 먼저 결정되고요. 사용자는 감성적 편차와 상관없이 이것을 따라한다는 건축적 결정론.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축되면서 결정되었다는 소리야. 공간의 효율과 명쾌함이라는 명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균질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절대적이고 균질적인 공간은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들면서 단조로운 구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대요. 왜? 그냥 이렇게 가라는 대로 가야 되잖아. 개노잼이잖아. 게임도 하라는 대로 하면 재밌냐?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뭡니까? 하지 말란 거 할 수 있어서 재밌는 거죠. 그 대안으로 재미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등장했다. 하지만 건축적 결정론이라는 건축적 사고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인 선택, 임의성, 우연 등의 상대주의 공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물리적 결과물인 공간 형태만 바꾸려고 한 결과. 그러니까 봐봐, 이때 비판 받았어요. 야,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있냐? 그거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재밌어? 딴 거 바꿔 했는데 제대로 인식 못해서 그냥 그러면 형태만 바꿔볼까? 야, 네모에서 세모로 바꾼다고 길이 달라집니까? 어쨌든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동선몰이가 또 나타난 거야. 그게 뭐냐면 백화점이야. 백화점 봐라.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거 여기 있어. 올라가는 건 여기 있어.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 그러면 요로 이렇게 내려왔지.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뺑 돌아가지고 다시 요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계속 뺑뺑 돌게 만든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동선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적 결정론을 대체하는 걸 실패해서 왜? 공간 형태만 바꾸려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니까 또 다른 형태의 공간, 즉 절대주의적 공간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980년대로 갑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요, 동선몰이라는 주제를 전시 관람이나 시설회라는 건축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후기 산업사회 대표하는 특정 공간인 탈포디즘의 개념과, 자, 포디즘이 뭐냐면요, 포디즘은 이제 포드 있죠, 자동차 회사. 대량 생산을 얘기하는 그 포드, 그거 니네 거시기 나왔잖아. 그 평등 거시기에서, 평등 거시기. 거기서 이제 포디즘이 나오죠. 대량 생산 체제. 근데 그거를 탈포디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획일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획일화 등의 의미로 확대되었대요. 뭐가 포디즘이. 그러니까 이제 획일화를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그 개념과 연계시켜 다른 경향도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 위에 군림하던 건축적 결정론을 대체해서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새로운 건축적 사고 및 구성 모델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다. 여기서 추구해야 되는 상대주의 공간의 핵심은 관계적 공간이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동선몰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공간의 감상과 동선은 사용자의 의도에 맡겨요. 사용자는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건축적 장치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동선을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것만 따라가면 선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 장치 사이의 관계적 법칙에 따라서 그냥 이것저것 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거죠. 그냥 네 마음대로 싸돌아댕겨라, 정해진 건 없다라는 거지. 그런 게 이제 공간으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상대주의 공간의 목표는요, 효율이 아니라 experience, 그리고 즐김이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적 공간은 위에 있는 절대주의적 공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얘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싸돌아다니는 거고. 관계적 공간을 대표하는 구성 모델로 미로를 들 수 있대요. 미로 막 그지같이 쌓이는 거 있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디로 가네 저로 가네 막 해가지고 띠리리리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지. 그게 미로인디. 뭐 이런 거는 모든 상황을 움직인다. 관람 동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하고 화살표까지 동원하여 몰고 다니는 절대적 미로는 관람의 관점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공간 모델. 그러니까 미로는요, 원래 이런 곳인데, 전시 관람 공간은요 이런 곳이에요. 근데 100명이면 100가지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로처럼 만들었는데 관람 동선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어때요? 개노잼인 거지. 그러니까 이 관람 어디 갔어? 이 전시 공간, 관람 동선이 정해진 전시 공간은 비효율적인 공간 모델이다. 그래서 동선몰이를 비판하는 중이에요. 여기는 선택의 갈림길이 없는 한 방향의 미로에서 동선몰이를 당하는 것은 미로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왜? 미로는 막 싸돌아다니고 여기가 아니네 저기가 아니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절대적 미로는 물리적 형태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더니즘 절대 공간의 단조로움 극복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표피적 현상, 그러니까 표면적일 뿐이고, 공간의 인지나 경험에서는요 오히려 다양성을 제거하는 단선 공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관계적 공간이 만드는 상대적 미로, 그러니까 이제 미로도 막 이런 거 그냥 이리 가는 그냥 이런 단선 공간, 단선 미로 있죠. 그런 거는 개노잼이다 이거죠.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떤 미로? 상대적 미로, 거지같이 꼬아놓은 미로, 그런 거는 이런 걸 높인대요. 진정한 의미의 공공공간의 평등성은 관계적 공간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미술관의 입구를 그냥 여러 개로 만들면요, 관람객들은 동선의 최소한의 선택권, 왜? 여기로 들어오냐 절로 돌아오냐에 따라서 동선이 일단은 하나 둘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택을 가진다는 거지. 이게 어떤 사례죠. 그래서 공간 경험하고 동선 이용하는데 박탈된 채 건축하고 원하는 동선을 강요받는다면 이것은 불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결국 뭐야? 그냥 획일성 나빠요, 다양한 게 좋아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획일성을 건축적 결정론에 의한 절대주의 공간, 얘네가 대응하는 거고요. 상대주의적 공간과 여기 미로, 그리고 뭐 상대적 미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